3년 전 최고의 실력자 이세돌과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의 경기를 기억하시나요? 4승 1패로 알파고가 승리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그런데 알파고는 단순히 바둑을 두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는 연세대학교 은하진화연구센터 지웅배 연구원과 함께 인공지능 천문학자 사인넷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벌써 3년 반이 더 지난 것 같습니다. 네. 자,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이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자, 현재 알파고는 그럼 어떻게 지내고 있다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네. 어떻게 된 상태인가요? 네, 이미 3년 전 알파고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세돌과의 대국에서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세돌 선수와 대국을 펼쳤던 당시 알파고는 알파고 리라는 버전인데요. 당시의 대국을 통해 알파고는 더 많은 학습을 거쳤고 더욱더 발전된 다음 버전인 알파고 제로 버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네. 알파고 리는 수많은 인간 바둑 기사의 기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바둑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더 발전된 알파고 제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보 데이터를 쓰지 않고 단순히 바둑의 기본 규칙만 알려주면 혼자서 자기 자신과 셀프 바둑을 두면서 최적의 전략을 익혀가는 겁니다. 그 결과 알파고 제로는 알파고 리의 기력을 불과 72시간 만에 앞질렀죠. 예. 네. 알파고 제로는 이제 말 그대로 자기 자신 말고는 적수가 없는 진정한 바둑의 신의 경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파고는 바둑을 정복하고 바둑계에서의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알파고를 개발했던 구글 딥마인드의 연구진들은 바둑 다음으로 스타크래프트를 플레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알파고가 날이 갈수록 더 발전해지고 강해지고 있군요. 자, 그런데 스타크래프트 이 게임 분야에 새롭게 도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스타크래프트를 플레이하는 이 새로운 인공지능을 우리가 알파스타라고 부릅니다. 네. 사실 바둑보다 스타크래프트가 훨씬 더 어렵고 까다로운 게임인데요. 바둑은 경우의 수가 아주 무궁무진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한된 바둑판 위에 단 2가지 색깔의 바둑돌로 플레이하는 게임이고, 또 바둑돌이 하나씩 빈칸을 채울수록 오히려 경우의 수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스타크래프트는 훨씬 유동적인 게임이죠. 상대방이 어떤 유닛을 얼마나 뽑아서 어디에 배치하는지에 따라 매 순간 게임의 전력과 승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의 연구진들도 궁극적으로 더 복잡한 인간 세상의 문제에 인공지능을 접목하기 위해서는 스타크래프트가 훈련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지난 1월 알파스타가 유럽 프로게이머들과 경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총 11전 11승이라는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의 전승이네요. 그렇죠. 이 경기를 위해 알파스타는 사람으로 치면 총 2000년이 넘는 시간 쉬지 않고 게임을 한 수준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예. 결국 바둑을 정복한 알파고에 이어서 알파스타도 스타크래프트를 놀라운 속도로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때 유럽 프로게이머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한창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인기를 끌 때에 그때 게이머들이 했으면은 11전 10승까지는 내주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자, 만약 알파스타가 이 스타크래프트까지 정복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 목표는 어떤 게 될까요? 물론 인공지능이 오직 바둑을 두기 위해서 또 스타크래프트를 플레이하기 위해서만 개발된 건 아니겠죠. 네. 궁극적으로는 바둑이나 스타크래프트를 연습하면서 익힌 딥러닝 학습 기술을 적용해 더욱더 복잡하고 유기적인 실제 인간 세상에서의 다양한 문제의 답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 예를 들어 영상 속에서 어떤 물체를 보고 그것이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동물인지를 분간하는 것을 학습한다고 가정하고, 예. 몇 시간짜리 CCTV 영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장면, 검은 옷을 입은 사람 2명이 승합차에서 내리는 장면, 이렇게 요청하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그 장면이 있는 순간의 영상만 골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모두 볼 필요 없이 범죄를 더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최근에는 이런 수준을 넘어서 마치 인간 과학자처럼 아예 새로운 물리 법칙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물리학자, 인공지능 천문학자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인공지능 천문학자를 목표로 훈련을 시작한 사이넷이라는 인공지능도 있습니다. 네, 이 알파고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문학과 같이 인류 앞에 놓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인공지능 천문학자 사이넷은 현재 어떤 훈련을 하고 있나요? 네, 사이넷은 마치 천문학자처럼 하늘에서 보이는 천체의 움직임을 보고 그 천체의 움직임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물리 법칙을 추론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사이넷은 아주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연구진은 사이넷에게 지구의 하늘에서 관측되는 태양과 화성의 겉보기 움직임을 학습시켰습니다. 사이넷은 움직이지 않는 배경별을 기준으로 화성과 태양이 실제 우주 공간에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파악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화성과 태양의 겉보기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태양계 중심에 태양을 두는 태양 중심 모델, 즉 지동설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사실 천문학자들은 오래전부터 화성의 움직임을 관측해 왔지만 화성의 움직임을 보고 태양이 아닌 지구가 태양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우주관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이넷은 천문학자조차 수천 년이 걸려서 깨달았던 태양계 중심에 태양이 있다는 이 진실을 혼자서 깨달았죠. 말 그대로 인공지능 AI 코페르니쿠스가 멋진 데뷔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I 네. 코페르니쿠스 말이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신기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 사인에서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어떤 훈련들이 남아 있나요? 이제 과학자들은 아직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다른 양자역학이나 우주론과 관련된 데이터를 사이넷에게 입력할 예정입니다. 물리학자들은 곧 사이넷이 스스로 지동설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아인슈타인의 물리 공식, E는 mc 제곱이라는 질량 에너지 등가 공식을 파악할지를 한번 테스트할 예정인데요. 예. 입자물리 실험을 통해 얻은 다양한 실험 데이터를 보고 인간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처럼 이런 수학적 법칙을 또 깨달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훈련을 지켜봐야겠죠. 예. 만약 사이넷이 또 멋진 결과를 보여준다면 이번엔 AI 코페르니쿠스에 이어서 AI 아인슈타인이 완성되었다고도 볼 네.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새로운 물리 법칙을 제안하며 오랫동안 이어져 온 물리학, 우주론의 난제를 해결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우주론의 난제를 사이먼이 해결해 줄지도 모른다 기대감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실제로도 사이넷이 인류가 풀지 못한 그런 우주의 수많은 비밀을 풀어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우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는 개발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네. 물론 여전히 사이넷과 알파고, 알파스타 등 모두 제한된 틀 안에서 가장 최적화된 답을 찾아 제시한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이런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다양한 결과를 던져준다 하더라도 결국 가능한 답 중에서 가장 최선의 답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책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멋진 성과를 보여주면서 개발된다면 이제 우리는 프로그램이 던져주는 새로운 물리 법칙을 정말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 아닌 프로그램이 만든 과학적 패러다임을 살아가는 첫 세대가 되겠죠. 네. 만약 우리가 프로그램이 알려준 낯선 물리 법칙을 마주한다면 과연 프로그램의 악수, 버그라고 웃어 넘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최고의 신의 한 수라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떤 미래가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알파고는 처음부터 바둑판 너머 우주의 비밀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었고 이제는 인간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시대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자, 앞으로 이 사이넷이 어떤 우주의 비밀을 찾아낼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